까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3배 레버리지의 왕,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FNGU와 BULZ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NGU와 BULZ를 매수하라는 영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추후에 나스닥이 큰 조정이 왔을 시 우리가 3배 레버리지까지도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또는 유튜버가 3배 레버리지를 추천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최소한 뭔지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알아보려고 한다고 하면 다소 급박하게 알아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하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알아보자라는 취지, 레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거는 그 레버리지를 운용하는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게 제일 최신 정보이며 정확하다. 먼저 렉스쉐어즈에서 운용하는 마이크로 섹터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팡플러스 지수란 무엇인가요? 오늘날 기술 및 인터넷 미디어 기업 전반에 업계 선도 기업을 대표하는 유동성 높은 10개의 주식으로 구성. 모든 주식은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며 가치 중심 투자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고유한 성과 벤치마크를 제공합니다. 시가총액 가중지수와 성과는 일부 대형주에 의해 좌우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더욱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빅테크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빅테크라도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ETF를 하는 게 조금 더 중립적인 투자 관점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FMGU가 3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렸을 때 매수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FMGU는 크라우드 홀딩스,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 마소, 넷플, 브로드컴, 아마존, 알파벳, 서비스나우, 메타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중치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10% 정도씩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 종목은 10월 10일 기준이며 분석 편의를 위해 가중치는 반올림을 했다. 분기별로 1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재조정되었다. 3배 지수는 FNGU, 2배는 FNGO, 그리고 1배는 FNGS가 있고 3배 숏은 FNG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이거 미국 주식이 이제 끝났다, 빅테크는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FNGD를 매수 고려할 수가 있고, 계속 미국 주식은 상승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FNGO 또는 FNGS를 매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조정이 미친 듯이 왔어, 이거는 역대급 기회다, 그러면은 FNGU까지도 매수를 고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역대 그래프 추이를 보면은 이 초록색이 FNGS, 검정색이 나스닥, 그리고 회색이 S&P. 결국에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지만 어쨌든 초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빅테크 FNGS가 지수를 오버퍼폼 해왔다. 제일 좋은 타이밍은 FNGS가 최대한 나스닥이나 S&P와 가까이 만나는 이러한 지점 또는 이러한 지점이 되겠죠. 23년 초나 23년 10월이나 24년에 엔캐리 청산이었던 8월이나 25년에 트럼프 관세 빔이었던 4월이나 이때는 정말 크게 FNG를 매수해도 괜찮은 시점이었던 거죠. 왜냐? 1배 FNGS가 이 지수와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멀리 이격이 벌어졌던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이 아니라 매도의 관점으로 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근시일 내에 이렇게 조금 내려온다, 좀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이 온다, 그러면은 이때 한번 단기 스윙으로 FNGU까지도 매수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차트를 보면은 이 FNGU는 올해 25년 2월 20일에 상장이 되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상장이 된 건 아니고 이름이 잠깐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예전에도 이렇게 차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차트는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주로 대신해서 본다고 하면, 조금 후에 불주를 알아볼 건데 미리 대신해서 불주를 본다고 하면, 불주는 21년 고점 원저리에서 상장을 한 종목이고 MDD가 무려 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한 90%까지도 내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작년 엔캐리 청산 때는 마이너스 56%까지 내렸었고, 지난 관세 빔 때는 마이너스 70%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금요일에 마이너스 13%를 찍었는데, 이 종목을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30%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뭔가 슬슬 불주나 FNGU를 초분할 매수를 가동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매수 권유는 절대로 아니고요. 어쩌면은 단기 스윙으로 이 빅테크 3배 레버리지를 매수할 기회가 서서히 올 수도 있겠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수는 최소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30% 정도는 내려줘야 그때부터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불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주는 팡 혁신 종목입니다. 이 빅테크인 팡에다가 좀 더 성장주를 추가한 레버리지죠. 근데 이거는 1배 지수가 없어요. 상남자 주식이기 때문에 1배 지수는 만들지도 않았다. 무조건 3배다. 불주는 3배 레버리지고 벌즈 BERG 벌즈는 정확히 어떻게 읽는지는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편의상 벌즈는 3배 인버스 숏이죠. 이 종목은 테슬라, 팔란티어 그리고 스트레티지와 애플로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공격적인 거죠. 3배 레버리지 자체가 뭐 안정성을 논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좀 더 안정을 원하면은 FNGU고 조금 더 공격적이다 그러면은 불즈를 선택하는 게 좋다. 왜냐? 통상 성장주는 황금주가 될 수도 있지만 계잡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퍼포먼스를 보면은 상당히 공격적이다. 최근에 오히려 FNGU보다 불주의 퍼포먼스가 더 좋았습니다. 왜냐? 이 종목들이 엄청나게 불을 뿜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이제는 성장주도 끝났고 빅테크도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벌즈, 인버스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급격하게 또 주식이 내리면은 이 불주의 투자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 정의입니다. FNGU와 불주의 구성 종목 비교입니다. FNGU, 불주 모두 다 빅테크를 3배로 추종하는 종목이지만 불주가 조금 더 혁신 기업을 모아놨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이다. 불주에는 AMD, 인텔, 마이크론, 테슬라, 팔란티어, 스트래티지, 애플로빈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FNGU는 10%의 구성 비율이 있고 별 차이는 없죠. 불주는 조금의 가중치는 두고 있는 상태. 10월 10일 기준이고 운용사의 정책에 따라 구성 종목과 비율은 리밸런싱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3배 레버리지는 뭐 위험한 건 마찬가지인데 빅테크 어떤 종목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으니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ETF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하다. 신경 쓸 게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위험한 건 맞아요. 3배니까. FNG와 불주의 투자 전략 정리입니다. 3배 레버리지는 고위험 상품이므로 초분할 매수가 원칙이고 MDD는 마이너스 80%까지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하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라도 조금 덜 맞을 수는 있겠죠. 때문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는 빠져야 그때부터 1차 매수 정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초분할 매수로 접근. 지수가 크게 빠졌을 때는 개별 종목보단 지수 또는 빅테크 위주로 잡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 개별 종목은 지수가 크게 빠졌을 시 지수가 반등해도 반등을 못하는 종목도 많아요. 하지만 지수가 크게 빠졌을 시에 빅테크는 결국에 끝까지 버티다가는 내리겠죠. 그리고 반등 시에는 빅테크가 제일 먼저 반등을 합니다. 미국 주식은 빅테크니까. 좀 더 빅테크 위주는 FNGU, 좀 더 성장주 위주는 불주, 테슬라, 팔란티어가 추가됐기 때문에 22년 말 대하락장처럼 역대급 저점이 아니라 적절한 조정장일 경우에는 저점 매수를 했더라도 초장투보다는 스윙 접근으로 가져가야 하는 게 3배 레버리지 FNGU와 불주의 투자 전략입니다. 나중에 크게 내렸을 시 우리는 초분할 매수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이 영상이 FNGU와 불주를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